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시장에서 지금 핫한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테마주에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고 어떻게 또 찾아야 되고 또 어떤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제 경험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핫한 테마는 어떤 거냐면 목재인데 현재 이제 우드쇼크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목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는 제가 가끔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말해 마이홈, 자기 집을 마련하고 또 이제 건축이나 내가 어떤 집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목재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최근 이제 삼나무 가격이 3m에 약 3,000엔 전후였는데 지금은 6,000엔에서 7,000엔까지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구하기 힘들고 또 어떻게 자기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악재이지만은 뭐 업자에 있어서는 그만큼 또 이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자마다 또 다른데 반대로 이제 밑에 써졌다시피 건축 자재의 구입비가 증가하면서 이제 목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을 또 하게 되고 쉽게 말하니까 착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업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 이걸로 또 기본적으로 이 자재를 또 제공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또 이득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목재 선물 가격인데 선물 지수를 보면은 엄청나게 폭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들어서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거의 두세 배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목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소개할까 하는데 일단은 7426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 자 이제 보시면은 최근 차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목재 관련해서 원래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오늘 이제 또 다시 상한가를 달성한 그러니까 지금 목재 관련 기대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목재 관련해서 이런 민감한 뉴스가 뜨면은 다시 폭등을 하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오. 이게 모두 거의 목재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오늘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븐코오료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언급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이제 목재 관련주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고 장 후반부에 특히 이렇게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다수 종목이. 그래서 다음은 이제 도쿄 보도고료 이것도 이제 목재 관련주로서 이것도 이제 장 후반에 강해지면서 상한가를 달성했고 다음에 이제 웃도환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목재 관련해서 메인 테마주로서 굉장히 투자자 사이에서 화제가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10% 가까이 상승하는 그래서 오늘은 대다수 목재 관련주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관련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재 가격이 폭등을 했다. 그럼 당연하지만 관련주들은 이제 폭등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재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다 모색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소개드린 몇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 종목이 안 올랐다. 그러면 그럴 때 또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거를 투자하면은 뒤늦게 자금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테마주를 이용한 투자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은 왜냐면 이제 투자자들이나 기관이나 큰손이나 다들 뭐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종목이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뒤늦게 빨리빨리 찾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한 종목이 남겨져 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은 가끔가다 또 이렇게 소형주들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목재 관련주는 대다수 다 이렇게 폭등을 한 상황이고,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뒤늦게라도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봐야 되냐? 이 부분인데, 이건 제가 이제 과거 태양광 관련해서 한때 테마주로서 모든 종목이 거의 폭등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PC가 이제 전형적인 태양광 관련주로서 바이든 정권이 취임한 다음에 그 후로 이제 바이든 정권이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이런 태양광 관련해서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한다 하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태양광 관련주는 모두 거의 강세를 보였는데, MPC 같은 경우는 이때 400부터 거의 1200까지 3배가 오르는, 두세 달 만에 3배가 오르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 후 움직임 보면은 결국 현재 700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랐지만은 지금 상황은 물론 이제 처음에 스타트한 지점보다는 높지만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레노바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같은 태양광 관련주로서 모색을 받으면서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죠. 이것도 3배 가까이, 아까랑 비슷하게 3배 올랐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뭐 아까 종목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고점 대비는 좀 많이 떨어졌다, 20-30%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웨스트 홀딩스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주로서 매번 언급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이것도 이제 11월, 그 전부터 서서히 오르고 있었지만은 11월부터 또 크게 이렇게 오르면서 2배 정도 달성을 했지만은 현재 이제 주가는 아까 이제 이 앞에 소개드린 두 종목보다는 좀 낮지만은 그래도 고점 대비 하락한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쇼덴샤 홀딩스인데, 이것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 11월부터 거의 2배 이상 고점 찍고 현재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같은 태양광 관련주여도 현재 고점 대비 그나마 나은 종목이 있고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주가 이렇게 모색이 되면은 뭐든지 다 올라요. 일단은 뭐든지 다 오르고, 그 후로 실제로 연관성이 큰 종목부터 작은 종목이 있을 텐데, 연관성이 크면은 그나마 덜 떨어지고, 연관성이 작다,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크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다 추이가 다른 거고, 기본적으로 고점이 있으면은 그 후로는 하락을 시작하면은 모든 종목이 일단 하락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일단 테마주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 차트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투기성이 많아져요. 왜냐면 테마라는 거는, 그 테마는 계속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관련해서 뭐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오거나 바이든이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상 일본이랑 별로 관련이 없었다, 아니면은 뭐 일본 이제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랑 아닌 또 기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미국이랑 관련이 없는 기업이다 이러면은 또 다시 이렇게 크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움직임이죠. 70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400대 떨어졌다가 또 600대 찍더니 이렇게 계속 상하폭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는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후 움직임은 굉장히 투기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애초에 내가 초동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익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욕심 부리고 안 되고, 늦게 진입은 절대 삼가, 이런 식으로 이미 이렇게 올랐는데 태양광이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 해서 예를 들면 600대 들어간다, 이미 이렇게 2배 올랐는데 이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비추입니다. 고점으로 물릴 가능성이 높고, 테마주는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투기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없으면 아예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경험이 있고 뭐 단타나 스윙으로 조금씩 들어가 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좋지만은 고점에서 들어가는 건 절대로 비추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크게 하락을 기다림, 하락, 그러니까 폭락, 이런 테마주들도 이렇게 오르다가 보시다시피 크게 내리는 시점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소개드린 목재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다가도 크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다면은 이런 하락을 기다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면은 그나마 고점에 모일 가능성이 낮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이렇게 이제 크게 조정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분명히 이런 차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기회를 그냥 기다리는, 항상 기다림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기적인 테마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데,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실현이 되고 실제로 기업의 수익화가 되려면 앞으로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그런 테마거든요. 뭐 태양광뿐만 아니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풍력이나 화력, 뭐 이것저것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려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뭐 2050년도까지 탈탄소 목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목표를 설정해놨는데 막상 이게 내년, 내후년에 기업이 엄청나게 태양광으로 인해 실적이 오른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태양광이 앞으로 이제 보급된다 이럴 때 이제 크게 오르죠, 테마로. 그럴 때 이제 익절을 빨리 해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잊혀질 때쯤 무렵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별로 태양광 관심을 안 갖게 되거든요. 이럴 때 다시 중장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태양광이 앞으로 계속 유망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테마가 좀 잊어질 때쯤 무렵, 그럴 때 다시 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테마주는 이렇게 올랐다가 분명히 한 번씩 빠져요. 다 한 번씩 빠지기 때문에 그럴 때를 노리고 또 중장기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고점에서 들어가시지 마시고 조심히, 투기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목재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똑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투기성이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크게 올랐는데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향후 또 몇 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또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저번에 목재가 이제 크게 테마 됐을 때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럴 때 다시 들어가거나 하면 좋은데, 목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6월, 7월에 목재 부족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악재로 오늘 이렇게 오르게 됐는데 6월, 7월에 이제 목재 부족이 된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 내년에도 부족할 건지, 2년 후에도 부족할 건지, 뭐 이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테마로 저는 엄청난 상승을 할 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러다가 또 한번 무너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테마주는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다 거의 제자리까지 들어가고 싶다면은 제자리 부근까지 가거나 크게 폭락했을 때 다시 차트상 이런 지지선이 있으면은 거기 지지선까지 왔을 때 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의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테마주에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